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박완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거인을 깨워서 자기 삶 이상의 삶을 살지만 또 누구는 아직도 그 거인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법, 또 혹시 내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고속도로 상의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트레일러가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의 국산화를 처음 시킨 사람이고요. 또 국토교통부 이제 공사 차량들의 그 사진을 보시면 뒤쪽에 이제 그 트럭 뒤에 어떤 특이한 것이 달려 있죠. 이제 충격 완화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국립해양조사선에 그 이제 방현제라고 하는 건데 충격 흡수 물질을 장착한 사례가 있고, 또 여러분들 인천공항을 이제 가시다 보면 톨게이트를 만나게 되고 또 영종대교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보호하는 도로의 안전장치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는 특허가 2개가 출원이 돼서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22건의 총 특허들을 제가 이제 관여를 해서 출원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특허를 내고 또 기술을 이해하고 하는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저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술자로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 특허 발명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젊은 시절에 미국에도 특허 때문에 다녀오시고 또 항상 집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연구하고 하면서 밤을 새시는 모습을 많이 바라보면서 어깨너머로 아버지께서 이제 기술에 그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어렸을 때는 그냥 흥미로만 이것들이 보아지다가 나이가 들고 대학생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아버지 특허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이런 특허들을 개발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개선점도 보이고요. 또 어떤 부분 이렇게 나아가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저도 이렇게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허 또 발명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발명왕 하면 에디슨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이제 특허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기술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에디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토마스 알바 에디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이름으로 발명 등록된 것이 1093개라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어, 제가 이 에디슨에 대해서 이제 팬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 갔었을 때 이곳을 갔었는데요. 더 헨리 포드 박물관입니다. 헨리 포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고 어, 대량 생산이라는 어떤 그런 운영 체제를 개발해서 포드 T 모델을 만들었고 그 자동차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는데 1900년대 이제 초반 또 1800년대 후반 이때 자동차가 굉장히 비쌌는데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생각해내면서 자동차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만들었고 국민차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가 퍼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경제 부흥도 이끌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 포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자동차를 개발해서 많은 자동차들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포드께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에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생가나 연구소 또 그들이 어떤 시간을 보낸 그런 곳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아주 스케일이 큰 이제 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포드 박물관인데요. 사진의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위성 맵 그 사진이 나올 건 지도가 나올 건데 이제 거기가 그 헨리 포드 박물관의 위성 사진을 제가 찍어 온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왼쪽 부분에 있는 게 그 헨리 포드 박물관에서도 이제 실내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고 오른쪽 부분이 마을처럼 보이지만 그게 박물관 내부에 있는 실외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건물들도 있고 교회같이 생긴 어떤 뭐 성당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각각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라이트 형제나 마크 트웨인 작가나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드가 건물들의 그 번호를 매겼다 그래요. 벽돌 하나에 뭐 1번, 2번, 3번 쭉 벽돌들의 번호를 매겨서 그걸 그대로 떠서 차로 운반을 해서 이곳에 이제 가져왔다 해서 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에 있는 것이 에디슨에 관련된 건물들이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 사진들의 그 6가지 건물들이 에디슨에 관련된 건물들인데 이제 보면 뭐 글래스를 연구했던 연구실이나 아니면 뭐 화학을 연구했던 곳, 또 에디슨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우편 같은 것을 이제 쓰는 전문 곳으로 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곳을 갔었고 직접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뭐 의자나 테이블이나 유리 기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당시에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었고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특허에 관심이 많고 또 저희 아버지가 특허에 관심이 많고 하셔서 제가 그것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이제 저의 삶에 특허, 발명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을 가져오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토마스 앨바 에디슨, 이 사람이 과연 나이가 어렸을 때도 꼬마일 때부터 과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을까요? 사실 이 토마스 앨바 에디슨, 이 에디슨이란 사람은 전응아 판명을 받았답니다. 누구한테? 학교 선생님한테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처음으로 그 엄마 손을 잡고 갔겠죠. 엄마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한 지 3개월쯤 지났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에디슨을 더 이상 학교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왜일까요? 에디슨이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닭은 왜 알을 낳죠? 뭐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에디슨에게 설명을 해주면 1 더하기 1은 그냥 2란다. 왜요? 그냥 2야. 아니, 고양이가 있고 쥐가 있을 때 잡아먹으면 한 마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막 해대고 그러다 보니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고 이 토마스 에디슨 전응하구나.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학자들은 토마스 에디슨이 그 당시에 그 ADHD 주의력 결핍이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담임 선생님께서는 에디슨이 굉장한 전응아, 바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에디슨이 학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강연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거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는 그 거인을 깨워서 자신의 삶 이상의 한계 너머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거인이 잠자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에디슨도 거인이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인을 누군가는 깨워서 자신의 삶 이상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 거인이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로 쭉 간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에디슨의 잠자는 거인은 어떻게 깨워졌을까요?
과연 어떻게 에디슨은 이 거인을 깨워서 자신의 삶 이상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하는 그런, 우리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에디슨의 그 이야기,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말래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디슨의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제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령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디슨 정말 바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들 에디슨 정말 바보입니까? 내 아들이 정말 전능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정말 비참하고 통탄한 마음으로 에디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에디슨의 어머니가 한참 동안 기도를 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야. 그렇지만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셔. 에디슨의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는데 에디슨의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내 아이가 바보가 된 것은 나 때문입니까? 내가 저 아이에게 바보라고 믿고 저 아이를 대했기 때문에 저 아이가 바보가 된 것입니까? 만일에 내가 내 아이를 천재로 알고 천재로 대우한다면 내 아이에게 너는 천재야 하는 그 마음을 심어서 정말 천재로 내가 저 마음으로 키운다면 내 아이가 천재가 되겠군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에디슨을 불렀죠. 에디슨, 내 엄마,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왜요, 엄마? 학교에 가면 학교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 넌 천재야. 천재는 천재의 교육을 받는 거야. 학교에 가면 바보들이 너무 많아서 너가 지장을 받게 돼. 오늘부터는 엄마가 널 가르쳐 줄게. 어머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한번 정했습니다. 내 아이는 천재야. 나는 내 아이를 천재로 대우할 거야. 내 아이는 이미 천재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에디슨을 대했고 교육을 시켰는데 많은 책을 읽히고 또 뭐 성경도 읽히고 쭉 했는데 에디슨의 마음에 딱 한 가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재라는 사실. 어머니가 심어준 나의 그 사상, 나는 천재라는 그 사실을 에디슨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에디슨이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죠. 닭의 알을 품어가지고 엄마가 뭐 하나 봤더니 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뭐하니 했더니 엄마 나 닭 알을 품고 있다고. 닭처럼 알을 품으면 나도 새끼를 그 병아리를 부화시킬 것 같아서 하고 있다고. 우리는 에디슨을 이제 천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천재니까 과거가 다르구나,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에디슨은 전응아 판정을 학교에서 받았고 학교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만큼 정말 바보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디슨에게 어머니가 에디슨 넌 천재야. 너는 이미 천재야. 그 마음 하나를 집어넣어 에디슨이 그 엄마의 믿음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가 성장하면서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천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천재가 되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그곳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천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정말 바보가 하는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천재야. 천재는 다 할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이 에디슨은 앞으로 부딪히면서 나아갔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강연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에게 이런 어떤 강연,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세미나를 즐겨 듣고 또 강연을 듣는 걸 좋아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평소의 분으로부터 이제 강연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그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됩니다. 다 들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 소리를 절대 듣지 마십시오. 돼. 반드시 돼. 이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많은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랄까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 내 일에, 내 어떤 능력이 100이라면, 만의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아유, 안 돼, 불가능해, 라고 하고 나는 피하기가 바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평소에 존경하는 분의 강연을 듣고, 나는 안 돼, 그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으로 그게 한번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나는 평소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과거를 쭉 되짚어 보니까 저의 원래 꿈은 세계 최고의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발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빠, 내가 이 발명한 걸 가지고 어떤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돈 많이 벌지 않을까?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꿈꿔왔던 꿈은 세계 최고의 사업가. 사람들 앞에서 제품을 광고하고 또 내 제품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헌을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꿈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꿈이 작아진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진행을 해오면서 저의 꿈이 점점점 작아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그냥 취직만 하면 돼. 그냥 뭐 나의 삶을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저의 꿈이 작아지는 것을 몰랐는데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알았다는 것이죠. 아, 내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나의 꿈을 작게 만들었고 정말 나다운 꿈을 그냥 꿈은 꾸는 건데 꿈 다음을 꿈을 꿨을 때 그걸 바로 비로소 꿈이라 할 수 있는데 나의 꿈이 작아졌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생각 받아주면 나의 정말 삶을 살 수 없겠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나의 인생을 살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도전이 됐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세종 캠퍼스라고 하는 지방 분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첫 전공이 전작과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수학을 잘 해야 되는데 평소에 수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수학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학점이 2.8 항상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그랬는데 3.1, 2.8 이랬는데 제가 이제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경영학과에 가야겠는 겁니다. 경영학과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이제 좋았던 곳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제 서울에 있는 안암 캠퍼스의 학교가 참 좋다는 것을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제 성적으로는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나는 안 돼. 그 소리는 절대 받아주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나는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내가 가고 싶은 과에서 공부를 하고 마음껏 내 꿈을 펼쳐보고 싶은 그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그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 내가 삶을 사는 너무나 불행하지 않을까. 제 마음에 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돼. 반드시 돼. 그리고 쭉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사실을 지워나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제 마음에 쭉 지워나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계속해서 지워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루어지는 그 도달점은 뭐냐면 이미 이게 이루어진 세계구나 라는 것에 도달했고 그렇다면 내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가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일은 가서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그 제 머리 위에 코리아 유니버시티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대학교 이제 경영학과 그 정문 앞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어야겠더라고요. 왜? 저는 이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간 사람이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준비해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 생각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부분에 선을 그어서 이곳에 지원할 자신감도 가졌는데 막상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뻔한 것처럼 학생은 2.8에 하는 학교 성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제 마음에 큰 갈등이 됐습니다. 인생의 도전이 됐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받아줘 버리면 저의 삶에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나는 안 돼, 그 소리를 절대 받아주지 마십시오 하는 제가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넣었고 선을 그었는데 내가 정말 현실 속에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현실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현실이 너무나 제 눈앞에 커 보이고 제 마음에 이것이 눌려지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포기할까?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받아주지 말까?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음에 정했죠. 아니야, 돼. 반드시 돼. 선생님이 이건 되는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세계야. 마치 에디슨에게 너는 이미 천재야 라고 이야기를 어머니가 꾸준히 넣어주셨고 에디슨의 마음에 내가 천재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가 정말 바보에서 이미 천재가 된 그 세계를 사는 동안에 그가 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공헌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저의 마음에 나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아니야, 이건 되는 거야. 반드시 돼. 이미 이루어진 세계야. 라고 믿고 부딪혀 나아가는 동안에 제 마음 안에서는 거인이 깨워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면접을 한번 떨어졌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1년만 있으면 졸업을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제 전공인 전작가와 영어 영문학과를 하고 있었는데 1년만 있으면 졸업을 하는 시즌이었고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이미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 곧 몇 개월만 있으면 졸업을 하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저에게 기회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이 형편이었고 실제 그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제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우고 나서부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을 제 마음에 정하고 받은 그 시점부터 제가 마음에 이건 되는 거야, 반드시 돼, 그럼 길은 있다, 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길을 쭉 찾아봤는데 면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다시 봤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성적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저를 떨어뜨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 1전공이 전작가인데요. 저는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낸 특허들에는 최첨단의 아주 우수한 전자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전작거의 성적은 2.8, C 플러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서 저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정말 뻔하지만 제가 현실 속에서 실제 개발한 저의 제품들은, 그리고 그것을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출원하고 다 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한 이 기술들을 보면 최첨단의 기술, 예를 들면 제가 개발한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를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그런 장비가 들어갑니다. 아주 그 당시로는 최첨단의 장비를 넣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제 아이템들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 제가 전작과에서 배우는, 학부에서 배우는, 앉아서 배우는 그거에 대한 성적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발명해낸 이 제품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수한 최첨단의 기술들이 들어간다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제 안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을 찾았고 필요할 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분들의 힘을 빌리고 지혜를 빌려서 제 제품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지만 그냥 본인의 한계 안에서 삶을 사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본인의 한계는 정말 100밖에 안 되는데 1000, 만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끌어서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할 수 없는 한계 밖의 것을 한다면 어떤 학생에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미래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능력이 10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에디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평소 존경했던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 나는 안 돼, 그 생각은 절대 받아주지 마십시오 라는 부분에 제 마음에 선을 그었고 이 두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내 안에 허들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절대 어려운 일이지만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우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진 평생을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일들을 쭉 진행해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제 마음에 그때부터 지혜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세계로 믿고 발을 내디딜 때부터 지혜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 앞에까지 걸어갈 때는 멀리서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어느 시점, 어느 한계까지 딱 가게 되면 센서가 날 인식해서 자동문이 쭉 하고 열리는 것처럼 내가 이미 이루어진 세계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일들을 부딪혀 나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 제 마음에 들어왔던 허들은 2.8이라는 성적이 가장 많이 저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로 눌렀던 건 면접을 한번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면접관에 한 분,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 면접관을 또 만나야 된다는 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접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 제가 처음에는 면접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쭉 이제 해 나가는 동안에 길도 찾아지고 지혜도 찾아져서 제가 면접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이 쭉 생각이 됐고 일들을 진행해 나갔고, 결국은 제가 이 사진을 2016년도에 찍었는데 3년 뒤에는 고려대 경영대학을 이제 졸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세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는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천재는 자기가 이미 천재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는 거냐? 노력은 다 무시되는 거냐? 노력은 바보나 하는 거라 이렇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하시는 제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노력이라는 거는 마음의 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자체가 내가 천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태도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세계로 믿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올바른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은 친구 되는 어떤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친구인데요. 우리 학교가 이제 대안학교라서 영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단어 시험을 봤는데, 이제 100개를 내면 그 중에 5개도 못 외우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실력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너네 20개 이상 외우지 못하면 너희들 어떤 상이 없을 거야. 너희들 벌 줄 거야. 라고 했더니 막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20개 가능합니까? 나는 5개도 못 외웁니다. 막 불평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지혜를 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기준이 5개에 머물러 있으니까 20개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을 한번 바꿔봐. 나는 이미 100개 다 맞아서 완성된 100개 다 맞은 완벽한 점수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믿어봐. 그리고 한번 해봐.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싸워주면서 그 마음에 있던 5개라는 기준을 깨고 100개, 나는 이미 100개를 맞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심어주었는데, 여러분 마음 바꾸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5개를 외우든 100개를 외우든 어차피 외워야 될 양은 100개고 외우는 그 노력은 사실 같은 건데, 중요한 건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학생들이 5개씩밖에 못 외우던 학생들이 70개, 80개를 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0개는 나중에는 결국 100개를 외웠다고 제가 들었는데 100개까지 그 당시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개씩밖에 못 외우던 20개를 외우지 않으면 벌을 줄 거라고 하니까 선생님 20개 말이 됩니까? 나 5개도 못 외웁니다. 했던 그 학생이 불과 며칠 만에 70개, 80개를 외운 학생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미 천재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 노력 안 했습니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지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이 이 말을 했을 때는 1%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자가 받아 적은 글을 보고 그럼 그렇지.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에디슨은 그 기자의 글을 보고 미쳤다고. 나는 1%의 영감에 대해서 말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의 영감.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했던 말. 에디슨, 넌 이미 천재야.
너는 이미 천재야. 에디슨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왔고 에디슨에게 그것이 영감이 되어서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낼 때에 그것들이 그에게 영감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99%의 노력을 하려는 곳에 치중을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에디슨 전구 만들 때 10,000번씩 연구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에디슨만큼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도 드물 것이지요. 그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던 에디슨이 결국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노력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즐겼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초점은 1%의 영감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의 태도,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인드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세계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천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에디슨에게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너는 이미 천재야. 그것이 그의 영감을 깨워서 그 안에 잠자던 거인을 깨워서 수많은 인류에게 공헌을 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